자, 오늘 투표 들으신 대로 저녁 8시까지 계속됩니다.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셔서 하시면 유권자로서 국민의 의무로서 국민의 권리로서 한 표를 행사하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들, 지지를 호소하는 마지막 메시지도 저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투표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 투표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시면 진짜 대한민국으로 보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괴물 총통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김문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선을 당당히 완주하겠다. 기호 4번 이준석은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오늘의 현실을 바꾸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5번에 투표해라. 자신의 기호 5번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박진원 논설위원, 이 대선 후보들 이미 대부분 지난달 29일에 사전투표를 마쳤죠. 선거운동은 어젯밤 자정을 기해서 끝났고요.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후보들은 그럼? 일단 체력적으로 상당히 이제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휴식을 취할 거라는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 밝히는 그런 일정들을 보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오늘 이제 본투표 이후에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당선인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일단 투개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일정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역시 당선인의 윤곽이 나오면은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이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녁에는 그 양대 두 후보가 여의도 국회로 이동을 해서 어떤 개표 상황을 최종적으로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제 오전에 부산을 찾아서 선거운동은 아니고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요. 지역구인 역시 이제 동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은 또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종합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개혁신당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저녁 7시부터 민주노동당사 종합상황실에서 개표 열리는 그 개표 상황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후보들은 치열하게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유세에서 각 후보들은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재명이냐 아무개냐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정면 대결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권자의 최종 무기 투표는 이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표로 서로를 돕고 나라를 함께 구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었지만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저는 방탄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양심이 방탄유리입니다. 그래서 악법을 만들어서 괴물 독재를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다시 한번 대구 경북이 주도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남살인의 정신과 전혀 관계없는 계엄에 대해서 할 말 못하는 세력 국민의힘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의 빚을 끌어쓰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당한 노동의 이름으로, 당당한 소수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차별과 혐오를 내란 종식과 함께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 없는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여러분. 네, 자, 각 후보들의 마지막 메시지 정말 처절할 정도인데 역시 민주당은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었군요. 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조기 대선의 이유지 않습니까? 내란으로 인해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3년밖에 못하고 물러갔다. 그리고 이것을 이 내란 사태를 막아준 주인공이 국민 여러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날이 내란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은 전 네거티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조기 조선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래 비전 중심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조사에서 각각 후보가 가장 많이 쓴 단어들,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란, 계엄,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는 시종일관 방탄이에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님은 법카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가족 이야기하고, 온갖 3년 전에 반복적으로 틀었던 레코드를 김문수 후보는 반복적으로 썼고, 그거를 TV 토론 때도 했고, 그리고 바깥에 거리 유세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 마지막까지 결국은 네거티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대통령 후보로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이준석 후보는 포지티브 중심으로만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본인에 대한 투자가 사표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시드머니에 대한 투자다라는 것들이 설득력이 얻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러저러한 말 실수가 있어서 이준석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게 된 것 같아서, 젊은 사람, 젊은 정치인으로서 전도 유망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이런 그 유세 과정이었고 선거운동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 네. 일단 이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도 역시 독재, 방탄 독재 저지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은 이제 사법부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어떤 선동이 일부 먹히는 국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내란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과거의 문제죠.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방탄,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독재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방탄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당을 가지고 지금 이제는 의회의 어떤 폭주를 넘어서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위헌 입법을 양산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어떤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각 방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화면상으로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강조했던 면은, 같은 경기지사를 했지만, 그러나 같은 이제 경기지사로 어떤 업적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어떤 차이들, 예를 들면 GTX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또 판교라든지 또 광교, 동탄 등의 어떤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곡 정리, 또 거북성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비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살아왔던 어떤 인생 역정이 가족을 보더라도 차이가 나는 어떤 도덕성, 이런 점을 마지막까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호 노세련, 이 기호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재명, 김문수 후보 말고 이 기호 뒷번호인 이준석, 권영국 후보도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서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양락과 무엇보다 상관없이. 이제 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난관도 있었지만 일단 제3주자로서 이번 대선에서 완주를 했다는 점은 되게 그 정치사적으로도 되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본인도 이제 어제 이제 마지막 유세를 대구 수성구에서 그 일종의 이제 보수 진영의 미래 주자임을 부각시키는 의미의 피날레 유세를 했는데 이것도 뭐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주목된 것은 이제 본인의 그 현 지지층이자 미래 지지층이 될 이제 젊은 세대 특히 이제 그 주요 대학교들을 찾아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른바 학식으로 불리는 네. 이제 학교 식당에서의 식사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되게 컨셉에 있었던 그런 유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번 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상당히 또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이면서도 좀 중도 우클릭 행보의 방향성을 잡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 이제 저소득층 서민이라든지 노동자층에 대한 이제 관심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서 이 권영국 후보가 상당히 작지 않은 소구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세의 경우에도 이 장애인 이동권을 상징하는 이제 서울 해화역이라든지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본사 또 스크린도 작업을 하다 이제 하청 노동자가 숨졌던 서울 구의역 그리고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을 순차적으로 찾으면서 우리 사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또 장애인, 또 여성 이런 코드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뭐 좀 의미 있는 유세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들의 마지막 동선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동선 짚어보면 후보들의 메시지가 나올 텐데,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마지막 날 수도권 총력전에 나섰더군요. 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유세 일정을 여의도로 잡은 것은 네. 다른 때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이 주요 무대였다면 이번에는 하루 정도만 광화문에서 하고 그 계엄이 있기 전에 촛불 행동이나 이런 쪽에서 일종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나 이런 것들은 광화문에서 열렸는데 계엄이 있고 나서는 국회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여의도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의도가 일종의 빛의 광장이 되었었는데 이번 대선의 출발점 그리고 계엄을 막아낸 민주주의의 중심, 상징 이런 것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의도에서 빛의 혁명의 도구로서 이재명을 써달라라는 메시지를 그 지지자들에게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그저 그 국회가 있기 때문에 있었던 민의의 광장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막아낸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그 상징성을 부각시켜낸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집토끼 정리도 잘 못하고 집안 단속도 제대로 안 된 상태 속에서 그쪽에서 마무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서울로 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국토 중심에서의 마무리의 상징성은 뭐 형식적으로 취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보수 진영의 내부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마지막 날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단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윤상현 의원과 그 밖에 다른 의원들끼리 또 입씨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국민의힘은 결국 네거티브만 하고 맨 끝까지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자기 비전 한마디도 국민들에게 말씀하지 못한 이런 선거 과정으로 마무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주도에서부터 경부선 라인을 통해서 서울로 쭉 올라오는 그런 유세 일정을 잡았더군요. 네. 그 유세 일정은 뭐 국민의힘 우파 보수 정당이 좀 전통적인 어떤 유세 마지막 피날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서울로 오는 경부선 라인으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제 영남 지역도 있고 또 캐스팅 보트를 찍고는 대전도 거치지만 특히 이게 그 KTX가 생기고 난 다음에 효율적인 또 선거 운동 전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TX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역사 주변에 있는 광장에서 역광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최소한의 어떤 이동 거리로 각 지역의 핵심 거점 도시를 다 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화문 서울시청으로 한 것은 뭐 잘 아시는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 이제 광화문 인근이 가장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였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번영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자유우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끈 상징적인 어떤 경제적 번영을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해서 마지막 피날레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